태풍 타파는 경남 곳곳에 상처를 남겼습니다. 피해 신고만 700여 건이 접수됐는데 대부분 강풍 피해였습니다. 최근 학교 현장에선 활동하기 편한 생활복형 교복이 인기입니다. 경남도 교육청은 생활복형 교복 확산을 위해 공모전도 진행합니다. 최근 5년간 경남 지역에서 1,100여 건의 교권 침해가 발생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학생 수 대비 전국 7위입니다. 경남도가 도민 투표로 124억 원 규모의 내년 주민 참여 예산을 확정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경남입니다. 지난 주말 태풍 타파의 위력은 상당했습니다. 강한 바람으로 나무가 뿌리째 뽑히기도 했고 간판이 떨어지고 신호등이 부러지는 등 위험한 순간이 계속됐습니다. 태풍이 완전히 지나가기 전인 늦은 밤까지 119로 접수된 피해 신고만 700건을 넘어섰습니다. 장보영 기자가 태풍이 휩쓸고 간 경남 모습을 취재했습니다. 아슬아슬 건물 끝에 매달려 있는 간판. 이미 반대쪽은 강풍에 뜯겨나가 도로 위로 떨어졌습니다. 경찰과 소방이 나서 안전조치를 해보지만 역부족입니다. 상가 2층 외벽에 붙어 있던 간판이 통째로 떨어졌고 건물 앞에 주차된 차량을 덮쳤습니다. 바람을 견디지 못한 가로수도 두 동강 났습니다. 가로등은 뿌리째 뽑힌 듯 쓰러져 있습니다. 태풍 타파가 몰고 온 강풍의 위력입니다. 거센 바람으로 인명피해도 있었습니다. 22일 오후 6시쯤 김해 서상동에서는 담장이 무너지면서 지나가는 행인을 덮쳐 2명이 다쳤고 같은 시각 사천 동금동에서도 지붕 패널이 추락해 1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비 피해도 잇따랐습니다. 22일 오후 1시 50분쯤 진주 남강에서 6명이 고립됐습니다. 폭우로 강물이 갑작스럽게 불어나면서 고립된 사람들은 소방에 의해 무사히 구조됐습니다. 지난 주말 동안 거제 302mm, 창원진에 129.6mm 등 비가 쏟아지면서 곳곳이 침수돼 소방은 긴급 배수 작업을 실시했고 물 226톤가량을 빼냈습니다. 경남 일대 2,367가구가 한때 정전되기도 했습니다. 태풍의 영향권에 있던 22일과 23일 새벽까지 경남 곳곳에서 접수된 피해 신고는 776건, 3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고 고립됐던 6명이 구조됐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장보영입니다. 태풍으로 인해 도내 농작물 피해도 잇따랐습니다. 경남도에 따르면 23일 오전 7시를 기준으로 접수된 농작물 피해는 473.3헥타르로 집계됐습니다. 사과와 배 등 낙과 피해가 254.5헥타르로 가장 많았고 벼 쓰러진 피해가 159헥타르로 뒤를 이었습니다. 낙과 피해는 밀양시가 250헥타르로 가장 심했고 사과나무가 부러지는 도복 피해도 잇따랐습니다. 경남도는 앞으로 10일 동안 태풍 피해 신고가 이어지는 만큼 시간이 지날수록 피해 규모는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태풍 타파의 영향으로 경남 일부 학교가 23일 휴업하거나 등교 시간을 조정했습니다. 월량초등학교 등 통영에서는 초등학교 2곳과 유치원 1곳이 23일 휴업했고 창원 태봉고 등 중학교 1곳과 고등학교 3곳이 등교를 30분에서 2시간 늦췄습니다. 또 태풍으로 창원 용호초등학교 본관과 급식소 등의 누수가 발생했고 신앙중학교는 외부 통로 천장 덮개가 파손되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부산에서도 크고 작은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많은 양의 비도 비지만 부산 역시 강풍에 의한 피해가 컸습니다. 피해 현장을 김한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소방대원들이 붕괴된 건물 잔해에서 수색을 펼칩니다. 건물 잔해 아래 혹시나 있을 생존자를 찾기 위해서입니다. 태풍 타파가 남해안을 향해 북상하던 지난 21일 밤 10시 30분쯤 부산 진구의 한 2층 주택이 갑자기 붕괴됐습니다. 소방대원 100여 명이 현장에 긴급 투입돼 수색에 나섰지만 사고 9시간 만에 70대 여성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지난 21일부터 이틀 동안 태풍의 영향을 받은 부산에는 강한 바람과 많은 양의 비가 쏟아져 내렸습니다. 이로 인해 시민 21명이 중경상을 입었습니다. 부산은 평균 100mm의 강수량을 기록했고 기장에는 230mm의 물폭탄이 퍼부었습니다. 하지만 집중호우보다 강풍 피해가 많았습니다. 강한 바람에 수십 년 수령의 나무가 뿌리채 뽑혀져 나가 도로 시설물과 아파트 담장을 덮쳤습니다. 당시 태풍의 위력을 실감케 합니다. 철골 구조물은 엿가락처럼 휘었고 콘크리트 담장도 강풍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공사장 안전펜스도 맥없이 넘어가고 건물 외벽도 뜯겨져 나갔습니다. 도로가에 있던 가로수가 쓰러져 지나는 차량을 덮쳤습니다. 태풍 타파 피해 신고 1,700여 건 가운데 600여 건이 강풍 피해였습니다. 또 교각과 도로 등 70여 곳의 차량 통행이 통제됐다. 운행이 재개됐습니다. 태풍의 영향권에서 벗어나면서 각 지자체별로 피해 복구에 나섰습니다. 가용 인력과 장비를 피해 현장에 급파했고 주민들을 상대로 피해 접수도 진행 중입니다. 거센 비바람은 그쳤지만 공사장이나 축대 주변은 붕괴 위험이 있는 만큼 가급적 접근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또 위험 지역을 발견하면 직접 해결하는 것보다 해당 지자체에 연락해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한식입니다. CJ 헬로TV 지역 채널은 태풍 타파가 경남에 간접 영향을 미칠 때부터 빠져나갈 때까지 태풍 상황과 피해 현황을 끝까지 또 자세히 전해드렸습니다. 지역민들이 실시간으로 전해온 제보 덕분에 가능했습니다. 보도에 송국회 기자입니다. 주변 계곡물이 심하게 불어났고 나무까지도 세차게 흔들립니다. 주택가와 공장들이 밀집한 양산시 어곡동의 모습입니다. 농촌 지역에서도 농작물 피해를 우려한 시민들이 미리 현장 영상을 보내왔습니다. 시민들의 제보는 방송 전부터 시작됐습니다. 간혹가다 강풍이 한 번씩 확 쓸고 가거든요. 예. 일단 농작물은 지금 벼들이 많이 떨어져 있더라고요. 예. 김해 도심에는 낡은 주택 지붕들이 뜯겨져 나갔습니다. 옆 담장도 와르르 무너져 내렸습니다. 모텔 간판도 일부 떨어져 건물에 간신히 매달려 있습니다. 소방대원들이 돌풍을 맞으며 간판 복구 작업에 나섭니다. 빌라 주차장 천장이 무너져 차량 피해도 잇따랐습니다. 이처럼 태풍이 경남 남해안에 접근했다는 생생한 영상들이 실시간으로 밀려들었습니다. 바깥에서 이제 돌풍 부는 이제 소리가 많이 나더만은 거기에서 이제 천장 마감재 같은 게 계속 굴러다니더라고요. 그래서 예. 이제 처음에는 한두 개 정도로 보였었는데 이제 여러 개가 이제 우르르 떨어지더만은. 태풍이 경남과 부산에 가장 근접한 밤 9시쯤 한 시민은 자신이 살던 아파트 주차장 천장이 무너지자 가장 먼저 지역 채널에 이 사실을 알려왔습니다. 주차장 천장이 무너졌거든요. 파편이 다 튀어서 장기스가 앞뒤 옆 다 난 상태죠. 태풍이 부산 앞바다를 거쳐 독도로 향하고 있었던 밤 늦게까지도 시민 제보는 계속됐습니다. 이제 비가 멈춘 시각은 한 20분 정도. 바람은 앞전보다는 조금은 약해졌는데 그래도 지금은 많이 나무들이 가로수들이 흔들릴 정도로. 태풍이 본격적인 영향을 미친 22일 하루 동안 SNS 등을 통해 시민들이 전해준 제보 영상은 모두 210여 건. 대부분 CJ 헬로 기상특보를 시청하다 직접 현장 소식을 알려왔습니다. 지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이 지역 안전을 위한 지역 채널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카카오톡에 제보 25를 검색하셔서 친구 추가를 하면 손쉽게 제보가 가능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송국혜입니다. 치마를 입어야 하는 여학생, 그리고 타이가 불편한 남학생까지 학생들이 직접 이야기하는 교복의 불편한 점들인데요. 요즘은 정장형 교복이 아닌 활동하기 좋은 생활복형 교복이 각광받고 있습니다.
교육청은 편안교복 공모전을 진행 중입니다. 김수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창원의 한 중학교입니다. 학생들이 반소매 티셔츠에 반바지를 입고 있습니다. 이 학교 학생들은 지난해부터 기존의 정장형이 아닌 이 생활복형 교복을 입기 시작했습니다. 학생과 학부모, 교사들이 제안한 결과입니다. 일상복처럼 편안하면서도 교복의 단전함까지 갖추었기에 수학여행이나 체험학습에도 생활하기가 편합니다. 생활교복은 학생들도 좋아하고 부모님은 옷을 관리하기가 쉬워서 계속해서 입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체육을 좋아하는데 체육할 때 생활복을 입고 하면은 전에보다 땀 흡수도 잘 되고 편안하고 시원해서 더 좋은 것 같고, 그다음에 전에 셔츠는 좀 재질이 뻑뻑해서 움직이기 힘들었는데 생활복으로 바뀌고 나서 움직이기 훨씬 더 편해진 것 같아요. 타이와 셔츠 등 정장 형태의 교복에서 이제는 활동하기 좋은 생활복형 교복이 인기입니다. 지난해 기준 경남에서는 교복을 입는 학교 427곳 가운데 165곳, 10곳 중 4곳이 생활복 형태의 교복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경남도 교육청은 생활복형 교복을 확대하기 위해 편한 교복 디자인 공모전을 진행 중입니다. 후드티나 야구 점퍼까지 다양한 형태의 교복 문화가 확산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불편한 교복을 개선해서 우리 성장기에 있는 청소년들의 신체적 변화에 맞는 교복 디자인을 선정해서 학교 현장의 교복 문화를 개선하고자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경남도민이라면 누구나 다음 달 7일까지 편한 교복 디자인 공모전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다음 달 23일 최종 결과가 발표되며 도교육청은 당선된 편한 교복과 기존 학교의 다양한 생활복형 교복으로 올해 말 패션쇼를 열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수정입니다. 최근 5년간 경남 지역에서 교권 침해가 1,100여 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한표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2014년에서 2018년 교권 침해 현황 자료에 따르면 경남에서는 학생과 학부모로부터 폭행과 폭언 등 교권 침해를 당한 사례가 1,133건으로 학생 수 대비 전국 7위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남도 교육청은 교권 침해 예방과 후속 조치를 위해 지난 3월부터 교원 치유 지원센터인 경남 행복교권 드림센터를 운영하고 교원 장기 치유 연수 등을 시행 중입니다. 지난 2016년부터 경남 지역에서 발생한 스쿨존 교통사고 발생률이 학생 수 대비 전국에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남도 교육청은 지난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스쿨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는 모두 54건이며 이는 학생 10만 명당 9.6건의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낮다고 밝혔습니다. 경남도가 도민 투표로 124억 원 규모의 내년 주민 참여 예산을 확정했습니다. 경남도는 최근 주민 참여 예산 총회를 열고 내년 주민 참여 예산 주민 제한 공모 사업에 대한 도민 투표를 실시한 결과 124억 6,100만 원의 주민 참여 예산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경남도는 도민이 제안한 내년 예산 사업 심사를 거친 사업 중 도민에게 필요한 사업을 확정하기 위해 8월 24일부터 9월 18일까지 도민 투표를 실시했습니다. 내년 주민 참여 예산은 도정 참여형 16억 1,200만 원, 도시군 연계형 89억 6,100만 원, 지역 주도형 지원 사업 18억 8,800만 원으로 구성됐습니다. NH농협은행 경남영업본부가 이번 태풍 타파로 피해를 본 경남 도민을 위한 자금을 지원합니다. 대상은 행정관서에서 피해 사실 확인서를 발급받은 지역 농민이나 주민, 중소기업으로 지원금은 피해액 범위 내로 최대 5억 원, 가계자금은 1억 원 이내입니다. 경남농협은 특별 우대금리 1%,
농업인은 1.6%와 함께 최대 12개월 이자 납입 유예도 제공할 계획입니다. 김해시가 김해 장유 가보마을에서 창원 남산 터미널만 왕복하는 버스를 운영합니다. 기존 97-1번과 98-1번 노선을 97-1번으로 통합하고 장유에서 남산 터미널까지 왕복 25.7km만 운행토록 노선을 변경했습니다. 이에 따라 버스 배차 간격이 줄어 출퇴근 시간 35분에서 40분 간격으로 22회 운행됩니다. 또 김해시는 삼계동과 창원대를 오가는 58번과 59번도 일부 노선을 단축해 이동 시간을 줄였고 능동 삼거리 인근은 97-1번이 통과하도록 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주말 열린 2019 진해만 싱싱수산물 축제가 첫 회부터 관광객 6천여 명이 찾아 성황을 이뤘습니다. 이번 축제는 진해만의 대표 수산물을 주제로 한 최초의 행사로 체험과 공연, 시식 코너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진행됐습니다. 또 축제 기간 전어와 피조개 등 5천 톤의 진해만 수산물들이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됐습니다. 우리 지역 인사 동적입니다. 김경수 경남도지사는 24일 오전 11시 스마트 양식 클러스터 조성 사업장을 방문합니다. 박종훈 경남도 교육감은 오후 2시 경남 학생안전체험교육원 개원식에 참석합니다. 허성곤 김해시장은 오후 2시 반 신안군과 자매결연을 체결합니다. 김일권 양산시장은 오후 2시 공유재산심의회에 참석합니다. 박일호 밀양시장은 오후 2시 밀양공연예술축제 평가보고회를 갖습니다. 변광용 거제시장은 오전 10시 반 거제여성 한마음체육대회에 참석합니다. 조근재 함안군수는 오후 3시 함안학생회장단 리더십 역량 강화 행사에 참석합니다. 이선도 일영군수는 오전 10시 제31회 지정면민체육대회에 참석합니다. 구인모 거창군수는 오후 2시 2019 거창 한마당 대축제 최종 현장 점검을 합니다. 날씨입니다. 태풍이 지나간 뒤 당분간은 맑은 하늘이 이어지겠습니다. 화요일 경남 지역은 구름 없이 맑은 가운데 낮 동안은 따스한 가을볕이 내리쬐면서 양산 27도, 창원은 26도까지 오르겠고요. 공기질도 깨끗하겠습니다. 당분간은 맑고 일교차 크다가 주 후반에는 또다시 곳곳에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거제 동쪽 해안에는 너울성 파도가 해안도로나 방파제를 넘는 곳이 있겠습니다. 해안가 안전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한낮엔 자외선 차단에 신경 써주셔야겠고요. 환절기 면역력 저하를 막기 위해선 생강차나 국화차 같은 따뜻한 차를 식사 전후로 마시는 게 도움이 됩니다. 오늘 뉴스는 유튜브 채널 CJ 헬로 경남 방송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늘 지영민 곁에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